한국과 러시아가 11일 양국 해공군 간 직통망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해군작전사령부와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 간, 또 한국 공군 제1중앙방공통제소와 러시아 동부군 강구 11항공 방공군 간의 직통망이 설치됩니다. 이번 체결은 한러 군사당국 간 신뢰를 강화함과 동시에 소통을 강화해 공중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 10배구역 진입에 따른 충돌 우려가 앞으로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영내 긴장감 완화와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지금 오가고 있는 종전선언에도 힘을 실어주며 러시아는 지금 한 번 더의 평화적 통일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오자 러시아가 중국하고만 군사훈련과 정보 교류를 하다가 드디어 한국을 선택했다며, 한 네티즌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부동강 하나 제공도 안 해주면서 나대는 중국이 너무 부담스러웠나 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한 네티즌은 푸틴이나 진핑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라는 댓글도 달았습니다. 여기 한 네티즌은 일본을 겨냥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해공군으로 일본 애들 놀리러 갈 때 우리 군에 미리 알려주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한국과 러시아 협력에 이를 가장 주목하는 것은 역시나 일본입니다. 일본도 늘 러시아 군용기 출연에 불안해하며 쿠릴 열도를 요구하지만 러시아는 경제적 군사적 이유로 어림없다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지만 러시아는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며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면 유라시아 철도 등 더욱 강력한 경제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일본이 쿠릴 열도를 달라고 하며 경제협력에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한국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면서 쿠릴 열도 개발에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삼성물산, 롯데케미칼, 효성중공업 등 수소 사업을 추진 중인 국내기업 12곳의 수뇌부들과 함께 극동 북동 지역과의 액화 천연가스와 수소 에너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사할린 수소 클러스터 구축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사할린 대륙봉에는 원유 3억 9,400만 톤, 천연가스 1.19조 밀방미터가 매장돼 있는데, 러시아 정부는 방대한 자원을 토대로 한국의 기술을 도입해 연간 300만 톤의 수소 생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쿠릴 열도를 반환받기는커녕 러시아가 주도하는 쿠릴 열도 특구 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한국은 협력의 대상이지만 일본은 자꾸 땅을 달라고 하는 천덕꾸러기의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대마도에서는 새로운 전시관이 문을 열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의 한국 관광객으로 경제가 유지되었던 대마도는 한국에서 관광 보이콧이 벌어지고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완전히 죽은 섬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일 산케이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지난달 30일 대마도에 쓰시마 조선통신사 역사관이 문을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0회에 걸쳐 조선과 일본 에도 시대 막부를 왕래한 조선통신사를 소개한 전시관으로, 이 전시관은 성신의 교류를 테마로 그린 그림 등을 실물 복제 총 50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통신사 연구에 정통했던 제1한국인 사학자 고 신기수가 소장했던 자료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마치다 가츠토 쓰시마 조선통신사 역사관 관장은 조선통신사와 관련 있는 지역과의 교류 대화가 내년에는 꼭 실시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각제분들이 통신사 역사의 새로운 발견으로 연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골적으로 발길이 끊긴 한국인들이 다시 대마도를 찾아달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모든 강요를 유임시키면서도 외무상만 하야시 요시마사로 교체했습니다. 하야시를 기용한다고 하자 아베 아소다로는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기시다 총리는 하야시를 외무상으로 앉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기시다파의 넘버2로 기시다의 충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과거 조선통신사 교류위원 간사를 맡은 이력을 가지고 있고, 지난 2019년 8월에는 대한원정회가 가까운 이웃나라 공정 공영하는 한일 양국을 주제로 도쿄에서 개최한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시다 내각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한일 관계에 대해 관심 있는 지한파를 외무상으로 임명해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본의 움직임은 한국이 먼저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먼저 움직여주길 바라고 있으면서도 군사 경제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의 경제 보복을 한 이후로 득이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자국의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일본 불매운동으로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은 퇴출되었고, 무엇보다 그렇게 일본을 많이 찾던 한국인들은 이제 일본 땅에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관광객으로 유지되었던 일본의 지방 소도시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과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금 한국인들이 와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전세계인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 여행을 제일 먼저 가고 싶다고 말하는 가운데, 일본의 MZ세대에서는 벌써부터 한국에 여행 가고 싶다며 한국 여행을 흉내내는 도안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일본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여행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난 1일 밝히며, 도안놀이를 소재로 한 혼합형 캠페인에서 귀여운 문자 이모티콘과 한국관광 홍보 웹툰 캐릭터로 구성된 기피 스티커로 자신의 SNS를 꾸민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시작 4일 만에 조회수 100만회 이상을 기록했는데, 하루빨리 한국 관광지를 신나게 달리고 싶다는 소원을 이뤄주기 위한 AR 필터 게임 북촌 한옥마을 대시와 셀카를 찍으면 한류 미인으로 변하는 한류스타 메이크업 필터 게임 등도 연말까지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홍보 영상은 다른 국가들이 전혀 상상치도 못한 컨셉과 아이디어로 유튜브를 타고 전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놀라운 콘텐츠를 기발한 방법으로 전세계 홍보하며 이것은 가까운 일본 열도를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한국인들이 가깝고 저렴해서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갔지만, 이제는 수많은 일본인들이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모여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경계감이 높아지는 일본은 최근 군전력이 급상승하는 한국의 손을 잡지 못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지역을 군함으로 농락할 때 일본 내에서는 우리는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말이 나온 바 있습니다. 최근 김정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공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1위 수준이던 국방력이 4년 만에 6위로 뛰어올랐다며 5위인 일본도 내년이면 우리가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국의 동북아 세력 균형에서 중요한 위치로 격상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의 강화된 전력은 지금 미국과 함께 가장 강력한 연합전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J. 럭해머라 유엔군 사령관은 이순신 장군이 인용하며 한미연합군의 완벽한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일 럭해머라 사령관은 이순신 제도께서도 태산처럼 침착하고 신중하게 라고 하셨다고 말하며, 동맹국의 결의를 고려한 아침의 나라에 눈부신 자유의 빛이 계속 빛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의 후예인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 얼마나 강한지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고 러시아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급상승하는 한국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에 입항한 한국의 군함 사진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눈폭풍을 만나 군함은 완전히 눈으로 뒤덮여져 있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이제야 러시아를 조금 이해할 수 있다며 이 사진에 이런 제목을 달아주었습니다. 러시아가 부동항에 국군을 걸었던 이유. 이상 설명이었습니다.